며느라, 네가 아직 젊으니까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하라는 말이야. 어머님, 저는 절대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아직 젊은데 왜? 평생 혼자 지내기 외롭잖니? 어머니, 지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며느라, 네가 재혼 안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아니? 증거 없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요. 입 닥쳐. 아직도 주둥이가 살아있구나. 절 건드리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고약한 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30년째 이 자리에서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시작해 지금은 단골 손님들의 사랑방이 된 식당을 꾸려가고 있죠. 아침 일찍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밑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일상이 저의 전부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찍 나와서 장 보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출근 준비나 잘해.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저를 돕겠다며 부산을 떠는 아들 민호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남편과 이른 이별을 했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바르고 성실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상 치울게요. 아니다. 네가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 어머니도 하루 종일 서 계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저녁이면 어김없이 회사에서 돌아와 식당 마무리를 돕는 아들입니다. 대기업 다니느라 바쁠 텐데도 한결같이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기만 합니다. 순자 씨, 아들이 참 잘 자랐어. 아이고, 영숙 씨.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민호가 어르신 짐을 들어주더라고. 단골 손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 덕분에 저는 이웃들에게도 늘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회사 워크숍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알았어. 아들, 운전 조심히 가고. 퇴근길에 들른 아들이 주말 일정을 전하며 미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듯 망설이는 표정을 짓네요.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침이면 장을 보고 점심때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아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저희 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바쁜데 무슨.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아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힘들 때면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니까요. 지난 밤 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값진 추억이 되었네요.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 우리 아들, 내일 또 보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희 모자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으려는 찰나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러니?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 정말이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아들과 마주 앉았죠. 아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단아하고 예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민호 오빠가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배려심 깊고 영리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지연이 어떠세요? 그래, 좋은 아이 같구나. 아들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품었던 걱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준비했니? 손수 고른 카네이션 한 송이와 함께 건넨 편지에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어머니, 허락해 주실 거죠? 그래. 서로 아끼면서 잘 살아. 허락의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지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응, 그래. 나도 잘 부탁하마.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인연은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어머님, 주말에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을 지켜보며 저는 이제야 아들을 잘 키워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면 그게 감사지. 가게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단골 손님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쁜 며느리.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니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저희 작은 식당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결혼식을 치르고 새 식구가 된 지연이는 제 기대 이상으로 며느리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와 함께 장을 보고 식당 일도 도와주며 금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김치 담그는 거 배워볼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네. 어머님께 이것저것 배워두면 나중에 민호 오빠 밥상 차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요리를 배우겠다며 앞치마를 매는 지연이의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손님들도 새 며느리를 보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어머님, 이 반찬들은 제가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되지. 어머님처럼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리 비법을 익혀가는 지연이를 보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감사했죠. 순자 씨, 며느리 복은 타고났네. 네, 정말 착한 아이를 며느리로 얻었어요. 어머님, 이 김치는 제가 담가봤어요. 지연이가 처음으로 담근 김치를 손님들께 내놓았더니 모두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며느리가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님, 저녁에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어머님도 하루 종일 힘드셨잖아요. 지연이는 퇴근 후에도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야근하는 날에도 꼭 들러서 안부를 물어주는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마웠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어. 어머님, 제가 조금만 더 도와드릴게요. 저는 점점 지연이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반해 단골이 되어주셨죠. 어머님, 주말에는 제가 특별 메뉴 좀 연구해 볼게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실력이 늘었구나. 식당 일을 배우겠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지연이의 모습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은 건 제게 큰 축복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일찍 문 닫고 같이 시장 구경 가요. 그래도 될까?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챙기고 살뜰히 걱정해주는 지연이 덕분에 저는 둘째 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 지연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식당 일을 돕겠다며 나서지도 않고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집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지연아, 오늘은 김치 담그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어머님,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다음에 하자.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도와드릴게요. 식당 일은 점점 저 혼자만의 몫이 되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앞치마를 메고 나와 함께 부엌에 서는 일도 줄어들었죠.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날 밤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간다던 며느리였는데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식당 일을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식당은 멀리하면서도 주말이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연아, 이제 회사 일은 좀 괜찮아졌니? 아니요. 아직도 바빠요. 그래도 가끔은 들러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지연이의 변화를 눈치챈 단골 손님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바쁘다며 둘러댔지만 마음 한켠이 씁쓸했죠. 순자 씨, 요즘 며느리는 안 보이네. 아, 회사에서 바빠서요. 아들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여전히 지연이를 예쁘게 바라보는 아들을 보며 저는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 잘 다녀와. 식당 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냉담한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지연아, 이제 우리 식당은 관심 없어진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가끔은 들러주면 좋겠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시간, 예전처럼 함께 분주히 움직이던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마음은 이미 식당을 벗어난 듯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지연이를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 지연이가 요즘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 힘들겠구나. 저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앉아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곱씹어 보게 되네요. 어느 날 은행에 통장 정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눈인사를 건넸지만 지연이는 놀란 듯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통장 정리하러 왔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세요?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지연이의 눈빛이 순간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며느리의 모습이 왠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유독 재산 관련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매출이나 적금 얘기를 슬쩍슬쩍 물어보곤 했죠. 어머님, 식당이 꽤 잘 되시나 봐요? 그저 그렇지 뭐. 건물도 어머님 소유시잖아요. 며느리의 관심이 점점 돈 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발길을 끊으면서도 재산 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지연아, 요새 돈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도 돈 얘기는 조심스러운 거야. 은행 직원과 상담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걸 의식했는지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죠. 어머님, 혹시 보험은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그건 또 왜?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식당 장부를 훔쳐보려 했던 것도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계산대 서랍을 살짝 열어보던 지연이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적금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며느라, 아, 죄송해요. 동네 부동산에서도 지연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건물 시세를 알아보러 다녔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순자 씨, 며느리가 요새 부동산 자주 들르더라고. 그래요? 이웃들도 지연이의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예전에 상냥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머님, 나중에 은행 통장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지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수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어머님,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 관리 많이 해드린다더라고요.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쩌면 가면이었던 걸까요? 새벽부터 시작된 분주한 일과 중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 거였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아 타는 동안에도 손이 떨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어요. 과로가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죠. 어머님,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지연이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당황한 기색도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보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지연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죠?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며느리는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바쁘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홀로 수술실 앞을 지켰죠. 어머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왜 그러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지만 아들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회사에 다녀올게요. 그래. 며느리는 가끔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신 의사와 따로 만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어요. 선생님, 제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와 이상한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간병을 맡을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끄럽던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어머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연아, 네가 왜 그런 걸 먼저 알아보니? 아들의 병실을 지키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병원 복도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가 담당이와 단둘이 만나 무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보호자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아니요.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이런 결정은 저는 숨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아,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 추운데 병실로 들어가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의사와 며느리의 은밀한 만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병원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가 마음에 걸렸어요. 선생님,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의료진들의 표정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상태가 왜 이러나요? 뇌출혈 부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그동안 치료가 잘 안 된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살릴 수는 있는 거죠? 의사의 말끝마다 흐르는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어요. 어머님,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뇌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중환자실을 지키는 동안 병원 식구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아들의 회사 동료들도 안타까워했어요. 부장님이 이렇게 되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과로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의료기기들의 삐 소리가 불규칙해질 때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매번 위급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가슴을 졸여야 했어요. 의료진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병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어요.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다. 어머님, 병실 구석에서 들리는 의료진들의 작은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저는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깊어가는 밤, 중환자실의 정막을 깨고 갑자기 의료기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긴급히 호출되었어요. 어머님,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호흡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응급조치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저는 차가운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심장은 점점 멈춰가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복도 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아, 빨리 와봐. 네, 금방 가겠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대. 결국 의사가 고개를 떨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데 며느리는 의사와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어요. 사망진단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도 차분히 서류 처리를 의논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시죠. 절차상 빨리 모셔야 해요.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급하게 의논하는 듯했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곧 시작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민호가 정말 가버린 거니? 이제 장례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장례식장에서 지연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슬픔보다는 분주한 모습이 더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 조문객 맞이는 제가 할게요. 지연아, 좀 쉬었다 해. 아니에요. 제가 다 처리해야 해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어머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문객들이 오고 갈 때마다 며느리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죠.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장례 비용은 제가 알아볼게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하자. 미리미리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요. 상주 자리를 비우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만나고 오기도 했어요. 어디 다녀왔어? 아, 잠깐 병원에 다녀왔어요. 조문객 중에는 지연이와 눈빛을 교환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좀 이상해 보이네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장례식장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화장은 내일 하는 걸로 했어요. 벌써 그런 것까지.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밤이 되자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밤새 아들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용무가 있어서요. 밤새 어디 있었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지연이는 계속해서 바깥 출입이 잦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순자 씨, 어제 지연이 봤어요. 어디서요? 시내 카페에서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손도 잡고 있던데.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어머님,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지연아, 저 사람 누구니? 아, 거래처분이에요. 이 동네에 무슨 거래처 사람이? 그 남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며느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까만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수상해 보였어요. 이웃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이런 일이 금세 소문이 되어버렸죠. 저 차 자주 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번에도 봤어요.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는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고 두 사람은 수십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친밀해 보였어요. 어머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지연아, 그 사람 정말 거래처 사람이 맞니? 네. 왜 그러세요? 동네 슈퍼마켓 주인도 세탁소 아주머니도 모두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순자 씨, 저번에는 저 차가 밤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요. 둘이서 뭐라고 속닥거리더라니까요. 며느리의 거짓말은 그렇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라고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업무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밥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녀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네가 아직 젊으니까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는 절대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아직 젊은데 왜? 민호 오빠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평생 혼자 지내기 외롭잖아.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나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 전 절대로 재혼 같은 건 안 해요. 식당 일도 하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며느리가 재혼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의아했습니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어요. 지연아, 그래도 생각은 해봐. 어머님,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네 인생인데. 이웃들은 며느리의 행실을 걱정하면서도 재혼을 반대하는 그녀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투에서 어떤 다른 의도를 느꼈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참 의리가 있네요. 그런가요? 요즘 세상에 드문 며느리예요. 매일 밤 늦게 들어오면서도 재혼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는 영원히 이 집을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오빠한테 할 수 있는 도리잖아요. 어느 날 오후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근처에 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수상한 마음에 잠시 지켜보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기다리셨죠? 네, 들어오세요. 상속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 며느리는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법률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의 재산이 모두 부인 앞으로 가능합니다. 어머님 명의는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창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도 끝나기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던 것이었네요. 보험금 청구는 진행됐고요.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시간이 넘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큰 성과라도 이룬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것도 제가 가져올 수 있죠? 어머님이 허락하시거나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 보니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의 상담이 이어졌어요. 식당 건물도 상속 대상이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진 않겠죠? 매주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는 며느리의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상속과 재산 문제를 상담하는 모습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며느리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다 알아봤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저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최 형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제 며느리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제 아들이. 퇴직한 형사 출신인 최 씨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살았던 동네부터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이 동네에서 지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쁜 여자 말씀하시나요? 맞아요. 혹시 뭐 특별한 소문 같은 거? 아, 그 여자.
동네 주민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여기 살 때도 수상한 소문이 많았어요. 어떤 소문인가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지연이의 전 직장을 찾아가 보니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직원은 갑자기 사직했어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회사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도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미심쩍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의 이전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이웃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여자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치던 중 최 형사님은 며느리의 전 남편을 찾아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가 살고 있다는 주소를 들고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혹시 박성민 씨 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저는 서지연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더니 문을 닫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깐만요. 꼭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여자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분의 반응이 너무나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상처라도 받은 것처럼 제 눈을 피하며 말을 아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냥 잊고 싶은 과거입니다. 남자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전 남편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일지 그것이 두려웠어요. 최 형사님,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알아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나 컸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대했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가 가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두려움 어린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지연아, 네, 어머님. 아니다. 피곤하니 먼저 들어가 쉬어.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지연이의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됐어요. 다 알아봤다니까. 보험금도 곧 나올 거예요. 어머님 돈도 내가 다 빼낼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요. 이미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 상속권도 문제 없대요. 식당이랑 건물도 제가 다 가질 수 있대요.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돈만 받으면 바로 나갈 거예요. 우리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흥분된 것처럼 들렸어요. 전 남편 때는 실수했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미 보험금도 확실하고 어머님도 모르게 다 빼돌릴 수 있어요. 손이 떨려왔지만 끝까지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모든 게 다 끝나가요.
통화를 마친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어요. 어머님, 안 주무세요? 아, 화장실 좀 다녀왔어.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계획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앞에는 오래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께서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 CCTV가 며느리의 비밀을 고스란히 담아냈어요. 이장님,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 씨? 제 며느리가 좀 이상해서요. 어떻게 이상하시다는 거죠? 좀 보여주시면 알 것 같아요. 이장님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기, 저 사람 저희 며느리 아닌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언제 찍힌 거예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그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연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순자 씨, 이거 큰일 났는데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아들 장례식 직후네요. 남자의 차에 오르기 전 지연이는 그의 품에 폭 안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장님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더 지켜볼까요? CCTV에는 이후로도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찍혔습니다. 매번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만났어요. 어제도 찍혔네요. 이번에는 서류 봉투도 건네줬어요. 영상 속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남자와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장님, 이 영상 복사 좀 해주세요. 당연하죠. 빨리 처리하셔야 해요.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가 매일 밤 누구를 만나러 나갔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취할 때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일이 있어서. 또 늦게 들어올 거니? 네, 죄송해요. 며느리의 정체를 확인한 저는 마지막 한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지연아,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시죠? 우리 재산 전부를 기부하려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도 갔는데 이제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어머님, 그건 안 되죠. 왜? 내 재산인데. 순간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뭐라고?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럴 순 없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맘이다. 당장 그 생각 버리세요. 차갑게 식어버린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보험금 노리고 있었다며?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고 있다. 내 재산까지 노린다걸.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누구랑 매일 통화하는 거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식당 주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거예요. 네 거라고? 제가 이러려고 그동안 참고 견뎌온 거라고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야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어요. 절 이렇게 만든 게 다 어머님이에요. 뭐라고? 이제 와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저는 며느리의 범죄 행각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그동안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또 다른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랑 그 남자 만나는 것도 알아. 그건 CCTV에 다 찍혔더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우리 아들은 어쩌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님, 그것만은 제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며느리는 제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평생 어머님 수발 들게요. 이제 그만해. 이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구슬픈 연기는 이제 더 이상 소용없었어요.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이제 모든 걸 밝힐 거야. 무릎 꿇고 빌던 며느리는 제가 전화기를 들자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마치 야수처럼 달라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네가 진짜 모습을 보이는구나.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웃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알고 있는 정보들을 경찰에게 전달했어요. 그 여자 매일 밤 남자랑 만나는 거 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순자 씨 아들이 죽기 전부터 수상했어요. 저도 봤어요. 병원에서 의사랑 수상하게 얘기하는 거. 형사들은 신중하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이 하나둘씩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순자 씨, CCTV 영상이 있다고 하셨죠? 네, 이장님이 보관하고 계세요. 통화 녹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검찰 조사관들도 현장에 도착해서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과 서류들이 증거물로 수집됐어요. 진술서 좀 써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써드려야죠. 목격한 모든 내용을 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이웃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수상한 행동을, 매일 밤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요한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서류들 보세요, 형사님. 보험금 청구서네요. 상속 관련 서류도 있어요. 경찰은 며느리의 통화 내역과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계획된 범죄였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이웃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동네가 하나가 되어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모았어요. 순자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지켜봤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집안을 무너뜨린 전력이 있었어요. 순자 씨, 이거 보셔야겠어요. 무슨 서류인가요? 이전 피해 가정의 진술서입니다. 설마.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형사가 건네준 서류에는 과거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정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쪽에서도 가족 재산이랑 보험금을 노렸다고. 재산까지 모두 가로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풀려난 거죠? 증거가 부족했대요. 과거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저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공모한 남자가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어떤 계획이었나요? 그녀가 돈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어요. 양심 선언을 한 남자는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더 이상 못 속이겠어요. 왜 이제야 양심 선언을?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왔을 때 며느리는 이미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 도망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비켜요. 다들 비키라고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누가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당신의 공범이 자백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광기 어린 표정으로 바뀌더니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가려던 며느리는 그곳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이럴 순 없어요. 얌전히 체포되시죠. 다 망쳤어. 다 망쳤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는 발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광기 어린 표정만 남았어요. 이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입 닥쳐. 아직도 주둥이가 살아있구나. 증거 없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요. 수갑을 차는 순간에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그녀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난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이제 와서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들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경찰차에 탑승하기 직전 며느리는 제게 마지막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네가 후회할 일이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야 모든 가면이 벗겨진 거죠. 끌고 가세요.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기회였는데. 며느리가 체포된 후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웃들은 더욱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순자 씨,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도움이 되어 다행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비슷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해요. 순자 씨 덕분에 우리도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살피게 됐죠. 이웃의 정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요. 식당은 이제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닌 이웃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돼요. 어머님, 오늘도 된장찌개 냄새가 좋네요. 그래, 더 맛있게 해줄게. 이제는 우리가 어머님의 가족이에요. 아들의 사진 앞에서 매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순자 씨, 우리도 같이 봉사활동 가요. 그래요. 함께 가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줘야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선의와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들에게 돌려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아들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잠깐만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손을 왜 이렇게 떠시나요? 어젯밤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를요? 쪽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명의이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올해 잃은 둘인 홀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도 늘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아들 부부는 맞벌이 한다며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난달부터 아들 내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조림 해드릴게요. 그래? 바쁜데 이런 걸 다 하고. 어머님, 저희가 너무 바빴다고 핑계대기만 했네요. 이제부터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며느리 교육 받고 있어요.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이요.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니 말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전에는 반찬 하나 해오는 것도 귀찮아 하더니 이제는 앞치마까지 하고 나서서 일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효도 많이 할게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제 잘할게. 엄마 늘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셨죠? 효도란 말을 연거푸하는 아들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속내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이 거실에서 저를 붙잡고 앉더라고요. 그래. 근데 웬일이니? 그냥 문득 엄마 생각이 났고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단 걸 느꼈어요. 뭔가 제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다음 주말에도 어김없이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김치까지 담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김치도 담가드릴게요. 어머님 허리 아프신데 이런 일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됐다. 나 아직은 그 정도 일할 수 있어. 어머니,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갑자기 이렇게 변한 아들 내외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2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할머니 집에 자겠다고 하지 않던 손주가 요즘은 주말마다 제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네요. 아들 며느리가 데리고 오면서부터 손주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손주가 갑자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더라고요. 할머니, 나 여기서 자고 갈래. 왜 그러니? 집에 가서 자야지.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좋아. 손주의 달라진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절대 할머니 집에서 자지 않겠다던 아이가 갑자기 이러니 말이에요. 할머니, 용돈 좀 주세요.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20만 원만 주세요.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꼭 갚을게요. 평소엔 절대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던 손주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돈 얘기를 자주 꺼내네요. 그날 밤 손주가 잠든 후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은 지루하다며 오지 않으려 했던 손주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나 학원비 말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친구들은 다 새 핸드폰 쓰는데 나만 옛날 거 쓰고 있어서요. 손주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한 말투였죠.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일찍 와서 손주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퇴근 무렵, 옆집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집에 자주 오나 봐요. 네, 요즘 자주 와요. 갑자기 할머니를 자주 찾아온다면 다 속셈이 있어서 그래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손주의 달라진 행동이 순수한 애정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던 며느리가 그날은 저녁 무렵 혼자 제 집을 찾아왔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죠.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어머니, 저희 아들 교육비랑 결혼 자금이 너무 걱정돼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남들은 시댁에서 생활 비용도 마련해 준다는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없던 며느리라 더 놀랐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니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효도 잘할게요.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니? 요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아들 앞길이 막막해서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계획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잘해드릴게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구나.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오늘은 일단 가보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보자.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 아들이 퇴근 후 제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죠.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그래, 무슨 얘긴데? 엄마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투가 어제 며느리와 너무나 흡사했어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엄마,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시면 평생 모실게요. 엄마가 왜 갑자기 집을 네 명의로 해줘야 하는데? 요즘 세상이 불안해서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엄마, 여기 증여 계약서도 가져왔어요. 증여 계약서는 무슨? 엄마가 죽기라도 할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잘 준비된 연극을 보는 것 같았죠. 엄마,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아들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보자. 빨리 결정해 주세요. 증여세도 계산해 놨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죠. 엄마, 저희 진심이에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며칠 생각해 볼게. 아들은 결국 서류를 놓고 돌아갔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쓸쓸해졌죠. 아들이 놓고 간 증여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노인 전문 변호사였죠. 변호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아파트 증여를 하자고 해서요. 요즘 그런 상담이 많으시죠? 계약서 한번 볼까요? 미리 써왔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해서요.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한번 해주시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재산은 있으신가요? 이 집 하나예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라. 자녀분과 사이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어머님, 이런 계약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재산을 미리 다 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보여주시더니 비슷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어머님은 결국 길거리에 나앉으셨죠.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러겠나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마 우리 자식이 그러면서요. 변호사의 말씀이 가슴 한켠을 찔렀어요. 남편이 물려준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일단 공증도 하지 마시고 도장도 찍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웃이나 친척 중에 믿을 만한 분 계신가요? 저는 문득 옆집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늘 저를 걱정해 주시던 그분이 생각났죠. 법적으로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가져갈 순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아버지를 마주쳤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주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며칠 전부터 수상한 걸 봤거든요. 수상하다뇨? 아들 내외가 늦은 밤에 현관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아주머니 아들 내외가 밤마다 몰래 와서 문 앞에 서성이더라고요. 혹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돈 관련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좀 밝아서 문밖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요. 며칠 후 아들 내외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늘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 아들이 이번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이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대요.
어머님 아파트도 거의 2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노트북을 펴더니 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동네가 재개발 들어간대.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래요.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랑 같이 장만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나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어머니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없을 거예요.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재촉했어요. 엄마, 내일은 결정하실 거죠? 좀 더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 안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을 관리하는 게 버거워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한테 주는 게 맞을까요? 어차피 나중에는 줘야 하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하지만 결국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자식이 설마 부모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명의 이전을 결심했던 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요즘 들어 더 자주 찾아왔고 효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 저희를 믿으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왠지 불안했지만 제 마음을 다독였죠. 우리 아들이잖아.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할아버지가 서 계셨죠. 아주머니, 이거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뭔가요? 어젯밤에 찍은 영상이에요. 제발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봉투 안에 USB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쪽지도 넣어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쪽지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것 같았죠.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쪽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을 팔아 돈을 챙기려 했다는 계획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쪽지에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어머니가 도장 찍으시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자. 집은 바로 전세 놓고 우리는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면 되겠네. 저는 할아버지가 써주신 대화 내용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쪽지 맨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 자식 같아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라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쪽지를 한 번 더 읽어보았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가 보여준 효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저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주신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USB를 들고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녹음 파일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요. 들어오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켜시더니 USB를 연결하셨어요. 어제 밤 11시쯤에 녹음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죄송해요.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제가 잠시 자리 비켜드릴게요. 노트북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그래. 여기 있다가는 이웃들한테 소문날 수도 있으니까. 녹음 파일 속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님 재산 다 정리되면 우리도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다 듣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어쩜 이럴 수가. 내 자식들이.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위로의 말을 건네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효도가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이제라도 아신 게 다행이에요. 저는 할아버지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벽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2시간 뒤면 아들 내외가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아들 사진이 걸려 있는 거실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죠. 지갑 속에 있던 증여 계약서를 꺼내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침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달빛에 희미하게 비쳤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참 순수했었는데 내가 네 교육비 대느라 얼마나 고생했었나. 이제는 그 돈이 아까워지는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문득 서랍장에서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애비 없는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나. 밤늦게까지 식당 일 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다녔는데 앨범 속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제가 크면 효도할게요.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좋은 집 사줄게. 어릴 적 아들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악몽을 꾸고 말았죠. 엄마, 이제 요양원으로 가실 시간이에요. 아들아, 이러면 안 돼.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벽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결심해야겠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혼자 키운 게 잘못이었나?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씻지도 않은 채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아들 내외에게 확실한 답을 줘야 할 것 같았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증여 계약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침 일찍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한 표정이셨죠. 아주머니, 일단 녹음 파일은 증거가 된다고 하네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런 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제가 아는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장의 명함을 꺼내 건네주셨어요. 이분은 노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가족이라고 봐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해요. 네. 아들이지만 이젠 저도 제 앞길을 봐야겠네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힘내세요. 제가 끝까지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네,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현실과 마주하려고 해요. 1시간 후면 변호사를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서랍 속 증여 계약서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식이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약속대로 아들 내외가 도장과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그래. 앉아라. 어머니, 도장 가져오셨죠? 저는 아들 내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제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죠. 엄마,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 니네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니네들이 현관문 앞에서 한 얘기 다 들었다.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거라고 했지?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겠다. 어머니, 그건 오해이신 것 같은데. 오해? 그렇게 믿고 싶겠지. 증거도 다 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다고요. 그 효도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도 알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이제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 이럴 순 없어요. 니네들이 먼저 이런 선택을 한 거야. 아들 내외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정말 끝이 난 것 같았죠. 마음은 아프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증여 계약서를 가지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명의 이전을 거절한 후 아들 내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날이 다가오는데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이웃들이 설날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아주머니, 이번 설날에 아들내 오나요? 글쎄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추석 일주일 전부터 아들이 연락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올해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 문자 한 통으로 끝내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명절날 아침, 텅 빈 집안이 너무 쓸쓸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남편 사진 앞에 차례상을 차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죠. 아주머니, 혼자 계시다길래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제사 음식을 들고 서 계셨어요. 혼자 먹기 뭐해서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씨가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죠.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위로가 제 마음 한켠을 울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은 처가 큰댁에 가기로 했어. 이제는 그마저도 남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한 달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매년 케이크를 들고 오던 손주도 이제는 올 수 없나 봐요. 그래도 이웃들이 챙겨주신 덕분에 외롭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이런 게 제 새로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손주가 처가에서만 살고 있다는 거였죠.
아주머니, 손주가 처가에만 있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를. 며느님이 어제 미용실에서 자랑하듯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는 시댁은 안 온대요. 자기 친정집이 더 좋대나 뭐래나. 평소 저를 잘 따르던 손주가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님이 친정집은 새 아파트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닌가 봐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손주 사진이 있는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할머니, 나중에 크면 효도할게요. 어릴 적 손주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요. 며느리 친정에서 학원비도 다 대준다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이웃 아주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손주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열었어요. 손주에게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차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는 연락조차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나 봐요. 창밖으로 하교하는 학생들이 보이네요. 손주도 저렇게 크겠죠. 이제는 그 모습조차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서글퍼요. 아파트 노인정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더러 치매 초기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거였죠. 아주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님이 어머님 치매 초기라고 하던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한테 치매 증상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아들이 어머님 재산 관리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노인정 회장님의 말씀에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돈 관리도 못 하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들이 대신 맡아야 한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비열한 수법까지 쓰다니 말이죠. 제가 멀쩡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걱정이지. 옆집 할아버지가 노인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 며느님이 은행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다닌대요. 은행에서도요? 통장 관리권을 빼앗으려고 하나 봐요. 이제는 제 재산까지 노리는구나 싶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악덕 자식은 처음 봅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하셨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상입니다. 어떤 치매 증상도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단서를 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서글펐죠. 이제는 제 명예까지 더럽히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노인정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더 퍼뜨리러 온 거죠. 저는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에 노인정 구석자리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너무 힘드세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주 생쇼를 하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여서 저희가 너무 걱정입니다. 돈도 자꾸 잃어버리신다고 하시고. 노인정 어르신들은 며느리의 거짓 연기에 동정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속상하겠어.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거짓말하는 거 다 들었다. 노인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희를 자주 방문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노인정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네. 어머님을 이용해 먹으려다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노인정 어르신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는 노인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셨죠.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은행에 통장 정리를 하러 갔는데 은행원이 저를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고객님, 최근에 통장 기록을 보니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무슨 특이한 점인가요? 아드님이 어머님 통장을 자주 조회하셨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제 통장을요. 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보려고 하셨대요. 은행원은 조심스럽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지난주에만 3번이나 오셨어요. 옆 직원이 그러던데 아들이 통장 복사본도 요구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은행 직원들이 거절했다고 해요. 요즘 이런 일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히 주의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었어요. 앞으로 아들한테 절대 통장 정보를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마주쳤어요. 아주머니, 아들이 은행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 직원이 제 조카라서요. 할아버지는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이런 건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는 아들이 제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을 재발급받았어요. 비밀번호도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바꾸었죠. 통장을 금고에 넣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식 때문에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제는 창문이라도 제대로 잠그고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잠을 청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죠.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밤중에 혼자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아파트 주민회의가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참석했는데 갑자기 이웃들이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아주머니,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리기로 했어요. 증인이라뇨? 며느님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면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퍼진 걸까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들었죠. 저는 새벽에 현관문 앞에서 아들 내외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어요. 주민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악덕 자식은 처음 봅니다. 10명이 넘는 이웃들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녹음도 해뒀어요. 모두가 저를 위해 나서주시는 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할머니들은 매일 아침 산책할 때 제 집 앞을 지나가 주신다고 해요. 할아버지들은 밤마다 순찰을 도는 척하며 제 집 주변을 살펴주신대요. 젊은 주부들은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멀리서 지켜봐 주셨다고 해요.
경비원 아저씨는 아들 내외가 올 때마다 특별히 주시하고 계셨대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폐쇄회로 TV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 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처럼 저를 걱정해 주시는 이웃들이 있어 든든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주민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들이 하나둘 따라 나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잃었지만 더 많은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획이 모두에게 알려지면서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웃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 같았죠. 평소 인사만 하던 위층 할머니가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셨어요. 아주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할머니도요? 작년에 큰 아들이 똑같은 짓을 했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결국 전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둘째가 알고 구해줬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주인 아저씨가 불러세웠어요. 아들 내외가 어제도 왔다 갔어요. 여기도 오나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온 동네가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내외의 계략이 동네방네 퍼지면서 오히려 제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았죠. 이웃들은 번갈아 가며 제 집에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반찬도 나눠주셨어요. 혼자 드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드세요. 이제 우리가 아주머니 가족이에요. 마치 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이웃들 덕분에 든든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자식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삶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나 봅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식 걱정하면서 혼자 끙끙 앓지 않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다시 한번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 치매 검사실에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꼼꼼하게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정상이란 걸 꼭 증명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검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말씀을 듣고 한숨을 쉬셨어요. 2시간 넘게 진행된 검사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기억력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기, 숫자 외우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받았죠.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어머님은 같은 연령대보다 오히려 기억력이 더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치매는커녕 경도인지 장애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걸 증명하는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자세한 검사 결과와 함께 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법원에 제출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들이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아들 때문에 이런 증명까지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죠. 병원을 나오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다행히 아주 정상이래요. 그걸로 아들을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고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막아야 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 진단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은 아들 내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라고 하셨어요.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동네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만으로도 큰 죄가 됩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 하늘이 유난히 흐렸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더 이상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아들 내외가 이미 와 있었죠. 예전과는 다른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증인석에 서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제 편이 되어 증언을 해주셨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다는 걸요. 며느님이 동네방네 치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은행에서 불법으로 통장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녹음 파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셨어요. 이건 제가 직접 녹음한 증거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들은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했던 건데. 판사님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한 정황이 있네요. 그건 아니에요, 판사님.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아들이 거짓 진단서를 요구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대요. 이 정도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머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군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왜 이렇게 됐니? 돈이 너무 탐이 나서. 제가 잘못했어요.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은 아들의 행동이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결하셨어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합니다. 나오는 길에 변호사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잃었지만 제 삶은 되찾았으니까요.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주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법원을 나오면서 마음 한켠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인보호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가요? 비슷한 일을 겪는 노인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부를 결심했어요.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요.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웃들도 하나둘씩 제 결정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운 결정이에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도 이 결정을 좋아하시겠죠? 며칠 뒤 공익법인과 약속이 잡혔어요. 어르신의 결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 이 집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의 쉼터가 될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의 안식처가 되겠죠.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돈이나 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한 후 지인이 소개해준 전세집을 보러 다녔어요.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어르신, 이 집은 어떠세요? 아담하고 좋네요. 복지관도 가깝고 시장도 바로 앞이에요. 관리비도 적당할 것 같고. 부동산 중개사가 전세 계약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복지관 관장님도 집을 보러 와주셨어요. 어르신, 여기 좋으시겠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이면 되니까 매일 오실 수 있겠네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짐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라 버릴 게 많았죠.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이런 것까지. 이웃 사촌이 이럴 때 도와줘야죠. 옆집 할아버지가 오셔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셨어요. 이사 가시면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웃들이 가장 아쉽네요. 자주 놀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짐을 정리하다 보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아들 돌 때 사진이네. 그때가 좋았죠. 남편과 찍은 사진들도 나왔어요. 젊었을 때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죠. 여보, 이제 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집이 텅 비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채워진 것 같았죠. 이제 이 집은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예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 꿈꿨던 노후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기도 하네요.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복도에서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떠나신다니 너무 서운해요. 저도 그래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매일 아침 인사하던 게 그립겠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어르신, 새로운 보금자리로 모시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들과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우리 꼭 자주 보기로 해요. 할아버지가 작은 화분을 들고 오셨어요. 새 집에서 키우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희도 가끔 찾아뵐게요. 이삿짐을 다 싣고 나니 집이 완전히 비었어요.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이제 가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둘러보고 싶어요. 빈 거실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쉼터가 될 이 공간이. 여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 사진을 들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웃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몸 건강히 계세요.
꼭 놀러 오세요. 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 이웃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어요. 전세 집에 도착하니 복지관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작지만 깔끔한 새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새로운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하셨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공익법인에서 초대장을 보내왔더라고요. 노인보호센터 개소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예전 집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많이 달라졌네요. 이제 여기가 힘든 노인분들의 쉼터가 될 거예요. 센터 입구에는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이름이 참 좋네요. 어르신 덕분에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개소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꼭 필요했어요. 여기서 힘든 분들이 쉬어가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제가 겪은 것처럼요. 이웃 할아버지도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이런 큰일을 하실 줄 몰랐네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겠어요. 복도를 걷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손주랑 놀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의 추억이 쌓이겠네요. 센터장님이 저를 새로 만든 프로그램실로 안내하셨어요. 어르신께서 상담 봉사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상담하시면 좋잖아요. 이제 이 공간은 저처럼 힘든 노인분들의 안식처가 될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님들의 치유 공간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제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을 돕고 싶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노인보호센터에서도 주 2회 상담 봉사를 하죠. 오늘도 센터에서 한 할머니와 상담을 했어요. 저도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왔어요.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도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센터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오늘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 저는 아들한테 사기당했어요. 저는 딸이 저를 버렸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복지관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강의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센터장님은 제가 이곳의 산증인이라고 하세요.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저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죠. 이제는 아들 생각을 해도 마음이 덜 아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제 삶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재산도 자식도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